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오늘은 재무팀 파헤치기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번 시간에는 그 재고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원래 영상을 찍어 놨었는데 질문이 요새 많이 들어와서 입사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취업 준비에 대한 컨텐츠는 그 정말 나중에나 해볼까 고민만 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궁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저희 미천하지만 있는 경험 없는 경험을 다 털털 털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오늘 털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간 낯간지러운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는 좀 참고 또 공개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재무팀 입사와 또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량 만들기를 5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시간이고 전반적인 스펙의 방향성을 잡는 스펙 디자이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펙 디자이닝은 쉽게 말하면 스펙을 쌓기 전에, 스펙을 만들기 전에 나의 스펙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 스펙에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며 어떤 식으로 영혼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의 과정입니다. 저한테 댓글이나 쪽지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재무팀 들어가려면 자격증 꼭 필요합니까? 자격증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증이든 무슨 스펙이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 우린 항상 왜냐? 이유가 중요하죠. 재무나 회계 같은 직무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이 재무나 회계의 업무에서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관심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명확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분명히 더 좋다고 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CFA처럼 중고시, 고시급의 자격증이 아닌 이상해야 단독으로 어떤 화력을 내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존재하는 모든 자격증을 따기에는 우리는 또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스펙 디자이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스펙 바구니에, 그러니까 스펙 포트폴리오에 어떤 스펙들을 넣었을 때 얘들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얘들이 영혼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알아보면서 나름대로 세웠던 원칙들을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굳이 그런데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잘 보시고 각자의 스펙 포트폴리오를 잘 한번 디자이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땄던 자격증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득한 재무 자격증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펀드 투자 상담사, 재경관리사, 재무관리사, 금융투자 분석사 이렇게 4가지네요. 각 자격증의 난이도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격증 파트에서 정확하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펙의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취득한 재무 관련 자격증인 펀드 투자 상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건 지금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심지어 그마저도 2020년까지를 마지막으로 자격증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유효 기간이 끝나게 돼서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세상에 없는 자격증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비록 없어질 자격증이 됐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자격증은 금융 3종이라고 불리는 자격증 중 하나였고 경영학과 친구들은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취득해야 된다고 여겼던 그런 기초, 필수 자격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이렇게 불렸고 줄여서 펀투상, 증투상, 파투상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 금융 3종 중에서도 펀드 투자 상담사, 펀투상은 제일 쉬운 자격증이에요. 사실 이 자격증은 전공자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 딸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난이도의 자격증이죠. 단독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격증이에요. 이거 자격증 따서 뭐하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딴 이유는 이 자격증, 이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제가 세웠던 스펙 디자이닝의 원칙에 잘 부합했기 때문에 전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쉽고 쉬운 펀투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어떤 기준으로 스펙을 디자이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학습과 관련된 스펙은 공백이 없이 이어지는 게 좋다.
여기서 공백이 없다라는 거는 보통 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반년에 한 개 정도는 스펙이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일단 직무로 연결될 수 있는 학습과 관련된 스펙은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휴학을 했거나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한 기간에도 반년 정도면 한 개씩은 꼬박꼬박 뭐 인턴십이든 뭐 실무 경험이든 자격증이든 한 개씩은 꼭 이력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직원을 선발하는 회사의 입장을 좀 고려한 건데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쓸만한 사람인지 현재의 능력을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다니면서 금방 그만두진 않을지, 뭐 회사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진 않을지, 이런 어떤 돌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죠. 직무 관련 자격증, 직무 관련 스펙을 꾸준히 쌓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직무에 관련된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 태도가 곧 이 사람이 이 직무를 맡았을 때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태도가 그대로 1:1 매칭이 된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 일을 시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스펙을 꾸준히 쌓아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스럽게도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참고 이겨내며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함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스펙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이 정말 학습 또 직무에 직접 연관된 실무 스펙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제가 펀트상을 땄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펀트상을 취득한 이유도 그 시기에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학습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격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재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첫 걸음으로서 금융 3종 중에 하나 땄어요. 이 정도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아주 쉬운 자격증이지만 시작이라는 의미를 두기에는 제법 괜찮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의 밑그림의 역할로 취득하기에 알맞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어도 회사에서 뭐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그 정도의 목표로 펀트상을 취득한 거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모든 역량과 스펙은 구성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방향이라는 건 뭐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중심점이 있으면 거기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라도 내가 회사에 지원할 때는,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것들이 마치 한 방향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펀트상을 취득할 때 이미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그렇게 큰 망설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세운 어떤 저의 모습 모델링은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기업재무 전문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펀트상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로서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였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목표로서 어떤 회사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부서를 선택할지, 어떤 업무, 직무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일단 재무팀을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모든 스펙들이, 내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목표인 재무팀을 향해 달려가도록 구성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무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붙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린 재무팀이라고 지금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이 목표가 흔들리면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지 않아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만 하나 정확하게 정해지면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에서 얻게 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인문학적인,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스펙들도 이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게 될 수 있을지, 이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우겨볼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 과정은 면접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내가 지금 목표라고 있는 여기에 어떻게 도움될지 고민해 본다는 건, 면접을 가면 면접관께서 이 스펙은 별로 재무팀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왜 했죠?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생각을 해본 사람과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답변이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엉뚱한 스펙인데 이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개성이 있는 매력적인 스펙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회사를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가 나는 이 회사, 이 부서 only one, just one, 워너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석인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 뭐가 필요한 줄 잘 몰라요. 지금 한번 A4 용지를 꺼내놓고 한가운데 재무팀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재무팀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면 그 팀을 가운데에 이렇게 쓰시고 이 주변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다 써보는 겁니다. 그냥 낱말로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낱말 밑에 이 스펙이 이 재무팀이라는 목표에 나아가는데 또는 이 재무팀에서 일을 실제로 할 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큼의 설득력 있는 어떤 자신감과 논리를 갖추지 못한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전에 자기를 설득해야 된다는 걸 먼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같은 섹터의 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갈수록 어려운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갑자기 쉬운 자격증을 훅 따고 넘어가면 이거 이 사람이 이거 시간 때우려고 땄네 라고 하는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스텝으로 선택한 게 폰트산이었습니다. 폰트산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도 안 걸리고 제가 3일 동안 좀 밤낮 없이 공부해서 그냥 딴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료밖에 못 들어가요. 이 구색 맞추기라는 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얘가 못 들어가고 제가 다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얘는 버려야 돼요. 나중에 따면 마치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단계의 자격증도 전체적인 밸런스와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 이 자격증 하나의 힘은 그렇게 세지 않고 별로 임팩트가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위해서는 구도를 짜는데 괜찮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솔직히 제가 딴 자격증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딴 자격증이 제일 어려운 자격증이긴 해요. 근데 그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이 사람이 해년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꾸준히 공부를 했고 꾸준히 자격증을 따왔는데 보니까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 라는 느낌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겁니다. 이건 면접관이 실제로 면접을 보시면서도 또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시면서도 느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면접에서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펙 디자이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 여러분의 스펙들이 단순한 어떤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목표가 있고 또 점차 성장하는 하나의 성장 스토리가 되어서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영혼을 갖는다면 취준이 분명히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어지는 편에서는 전공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지, 자격증은 어떻게 고를지, 또 실무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썰을 풀지,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볼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주제를 나누거나 아니면 주제를 또 합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제가 댓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개요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보시면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마음속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귀찮고 싫고 그러시면 다 이길 수 있는 스펙 하나만 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CPA나 아니면 세무사 아니면 CFA라고 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 하나 따시면 사실 이런 과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가장 적절한 가성비로 가장 높은 효과 그리고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취준을 좀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새벽 2시 정도 됐는데요. 제가 내일 좀 출근을 좀 늦게 하는 날이라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몇 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 좀 급하게 편집을 해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또 언제나 그랬듯이 파이팅 있게 하루 잘 시작하시고요. 또 늦게 보신 분들은 늦게 보신 분들대로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영상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 영상에 다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또 답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 구독 요새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영상 만들 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